어제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원래 어제 예정대로라면은 그 예정대로라면은 셀카를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 예상치 못한 머리 이슈와 피부 이슈로 인해서 못 찍었어요. 머리 이슈는 뭐냐면 제가 집에서 직접 머리 숱을 쳤거든요.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숱을 그냥 제가 막 쳤어요. 막 쳤는데 그게 너무 막 친 거지. 근데 너무 막 쳐도 어차피 숱이 많은 사람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말을 숱 없는 사람은 공감을 못해요. 왜냐면 숱 없는 사람은 막 치면 병든 닭이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되게 볼품 없어 보여요. 근데 어차피 숱이 많은 사람은 막 쳐도 빼곡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쳐도 차분해져서 좋아. 오히려. 근데 처음이야 좋은데 막 쳐도 차분해져서 처음이야 좋아요. 목표를 달성했어. 차분한 머리. 제 셀카 받으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차분한 그 상태가 되는데 그게 일주일, 2주일 흘러가면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기르잖아요. 박채리님 안녕하세요. 주위 어서 오고. 어느 정도 머리가 기니까 이게 숱을 막 쳐놓으니까 그 막 친 부분이 자라면서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머리가 3-4배 부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표현을 좀 과장을 좀 섞었지만 숱을 머리를 차분하게 보이려고 쳤는데 막 쳐버리면 이제 그 차분하게 보이려고 막 쳐냈던 머리의 층이 자라나면서 짧았던 애들이 어느 정도 길어지면서 걔네가 이제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머리카락이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무슨 뭐 드래곤볼 머리가 되는 거야. 드래곤볼 머리가 돼가지고 이거 일단은 헤어숍도 못 가겠는데? 왜냐면 가면은 길러서 가는 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미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너무 망쳐놔가지고. 어차피 나중에는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너무 작사를 내놓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 미용사분 입장에서도 자기 머리면은 자기가 그냥 커버하지. 근데 그게 아니까 손님 머리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는 게 또 있잖아. 잘랐는데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나오면 손님이 뭐라고 하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안 해줄 가능성도 높고 해가지고 지금 좀 그래서 올백을 하고 찍을까 생각을 했어요. 머리 올백도 최근에 거의 올백하고 다니거든요. 머리를 올백을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딱 보는데 코에 제가 최근에 갑자기 무슨 종기 같은 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화농성 여드름인지 종기인지 뭐 엄청 오래 가는 거야. 혜정이 어서 오고 엄청 오래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어제 그게 엄청 부풀어 오르다가 세수하다가 이게 자꾸 좀 이거 그냥 톡 하고 누르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손톱이 없거든요. 손톱이 없어서 그냥 살짝 눌렀어요. 손가락 2개로. 그랬더니 팡 하고 뭐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털이 나온 거야. 코 바깥인데 잉그로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코 바깥에. 제가 원래 콧잔등에 털이 안 나거든요. 근데 왜 거기 잉그로운이 나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한 엄청 긴 한 1.5cm에서 한 2cm 정도 되는 그렇게 긴 털이 탕 하고 나오더니 지금 급속도로 코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제 그래가지고 그냥 셀카도 못 찍었어요. 예쁜 모습으로 나올 때 얼른 찍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만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만족 못할 거지만 그래도 흉한 모습으로 보내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좀 안 좋잖아요. 아무튼 좀 특이해. 이번에 코에 그렇게 된 게 좀 특이한 케이스라 뭐 또 거기 날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제가 이번에 거기 그렇게 된 게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이함. 아무튼 특이함. 그래서 아무튼 셀카는 그래서 못 찍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하다는 거. 음성 편지는 회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고 그래서 탑5, 탑3 분들 왜 셀카 안 왔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도 안 보냈어요. 아무튼 어제
이슈가 연예계 이슈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현재까지 또 업데이트된 정보로 하면은 어제 그런 기사를 내가 봤거든요. 어제 분명히 박나래 씨가 그 매니저들과 만나서 합의를 이뤄서 아마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도 아마 어제 뉴스 본 사람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나래님 활동은 일단 그 나온산이나 이런 거는 일단 하차는 하지만 그 매니저들하고 얘기해서 잘 해결했다. 그래서 아마 그 매니저들이 제기한 고소 이런 것도 다 취하가 될 거다. 그렇게 알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서 나는 어제 그거 뉴스를 보면서 뭐 박나래 씨 한 3, 4개월 후에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했거든? 근데 오늘에서야 또 무슨 기사가 나왔느냐. 합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매니저 측에서 합의 같은 건 이루어진 적도 없었다. 오히려 박나래 씨가 또 고소를 했더라고. 속칭 역고소라고. 역고소라는 게 정식 표현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서로 고소했어요. 서로 고소하고 그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 그거더라고. 주사이모 이슈. 맨 처음에 그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폭로 내용에서 주사이모가 등장을 했잖아. 등장을 했을 때 그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야 니네가 뭔데 나를 주사이모라고 하면서 막 그러냐. 나 무슨 의과대학이고 뭐 의과대 출신이고 뭐 교수도 역임했다. 뭐 포방 의과대인가? 뭐 어디지? 뭐 거기다 이러면서 그 SNS에 글 올리면서 억울하다 이놈의 자식들아 했는데 갑자기 그 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더니 알고 보니 그런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의과대학은 존재하지는 않고 이 자식 봐라. 이제 의협에서도 이제 건수를 물었어요. 왜냐면 그게 주사를 놔주고 그런 게 불법이잖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그 병원 밖에서 그렇게 주사 놔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일이 커졌어요. 일이 커졌어. 어떻게 될런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도 근데 옛날을 살아갔다면 일단 뭐 옛날건 현재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의견은 가질 수 있잖아. 개인적인 마음으로 뭐 박나래 씨가 만약에 주사이모를 통해서 나쁜 약물을 맞았다면은 진짜 막 야이씨 깜빵 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맞아봐야 그거 린거 아닌가? 그 비타민일 거잖아. 그 피로회복제일 거잖아.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저게 불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저 뭐 바쁜 스케줄상 뭐 저렇게 맞을 수밖에 없었나? 뭐 하는 그런 생각도 그냥 들긴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주사이모 이슈에 대해서는 딱히 뭐 박나래 씨가 엄청나게 비호감으로 다가오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사실 그게 더 크다. 법적으로는. 왜냐면 나머지 문제는 어느 정도 매니저들과 협의하에 어떻게 무마할 수 있는 건인데 그 주사이모 건은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후끈후끈합니다. 후끈후끈하고 그리고 또 나는 이게 참 의문인 게 조진웅 씨 이슈는 왜 계속해서 옹호하는 발언은 왜 나오는 거지? 진짜. 근데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아는 하나의 사실은 있잖아. 뭐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고 처벌을 받았으면 반성하면서 살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그 얘기랑 죄를 지었고 처벌받았으니 죄 지은 그 처벌받은 사람한테 그 죄 가지고 또 뭐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무슨 남 일만 되면은 감정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조진웅 씨 옹호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소년 시절에 저지른 행적에 대해서 다 처벌을 받았는데 그걸 딛고 일어선 한 소년의 앞날을 계속해서 밟아야 되겠느냐 이런 논리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반박적 의견이 더 나왔죠. 그래 그럼 소년 시절에 그런 거 오케이 인정. 그럼 성인 시절에 음주운전하고 폭행전과 어떻게 할 건데?
성인 다 돼서 음주운전 전과 있고 폭행으로 시비 걸린 것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 이제 말이 없어. 그거에 대해 그래서 아니 분명히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조진웅 씨는 무조건 끝이에요. 왜냐면 아니 성인 돼서 깨끗하게 성인군자처럼 산 사람이 아니잖아 애초에. 왜 옹호하지? 왜 옹호하냐고. 나 옹호하는 사람들 무슨 있나? 그래 맞아. 소년법이 청소년 보호 차원으로 나온 거라서 반성하고 좋아졌으면 성인 됐을 때 문제 삼는 거 아니다. 그게 맞아.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원래 교도소라는 곳은요. 교도소는 처벌 위주가 아니라 교화 위주예요. 그러니까 바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할 수는 없지만 바른 사람에 가깝게 네가 사회에 나와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교화시키는 곳이란 말이야. 교도소는. 너 이 자식 교도소에서 맨날 막 때려 두드려 패고 막 그냥 너 폭행 전과 있지? 오케이 너 하루에 뼈 한 번씩 부른다 하면서 뼈 부수고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런 옛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런 법 체계가 아니에요. 애초에 처벌을 왜 하느냐? 물론 당연히 이 징벌적 의미가 있지만 교화시키는 의미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아. 소년범이 그 소년 시절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 처벌을 받고 확 나와가지고 올바르게 생활하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그래. 근데 그것도 정도껏이어야지. 그렇잖아. 사람 마음이나 인지상정, 법체계를 떠나서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애초에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직업 중에서도 배우는 이미지가 얼마나 생명이야. 그리고 조진웅 씨가 했던 역할들이 독립투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 저 인간이 독립투사 역할을 하고 있고 어디 가서 사람 좋은 이미지 하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소년 시절에 다 죗값을 치렀는데 그거 가지고 좀 뭐라 하진 맙시다 하는 거 나도 이해하는데 정도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진웅 씨는 애초에 연예계 생활 그만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선언했잖아. 왜 자꾸 옹호하는 거야? 그게 진정 조진웅 씨를 위한 일인가? 아니 그게 진정 조진웅 씨를 위한 일인가? 하나도 위한 게 아닌데 솔직히 조진웅 씨 지금 울고 있을걸요. 그 옹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씨 좀 가만히 좀 있으라.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 정말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빨리 사그라들면 뭐 3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5년이 됐건 분명히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맞잖아요. 솔직히 대한민국 연예계 그렇게 다 깨끗한 거 아니잖아. 지금 활동 잘하고 있는 사람들만 봐도 음주운전 전과 2번, 3번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정말 간판 MC를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과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활동 다 한단 말이야. 왜 그렇게 굳이 막 옹호해가지고 사람들 분노를 키우는지 모르겠어. 맞아. 그리고 애초에 데뷔부터가 본인 이름 안 쓴 거부터가 그건 좀 그렇지. 뭐야? 그럼 다운님도 본인 이름 써요. 범죄자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저는 제 이름 써도 됩니다. 제 이름 써도 되는데 제 이름을 안 쓰는 이유는 제가 요즘 캠방 안 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연예인들 다 예명 쓰지 않나? 근데 뭐 그건 또 그렇죠. 그쪽 문제로 가다 보면 그것도 그렇죠. 참. 그래서 뭐 제가 한번 정리를 마무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박나래 씨 거는 아직까지 중립을 지켜주시고 왜냐면 법적 공방을 다투는 이상 어느 누구한테도 뭐라고 하지 맙시다. 어느 누구한테도 뭐라 하지 말고 조진웅 씨 거는 그냥 옹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듣지 마. 괜히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실 옹호할 거였으면 야 유승준 옹호해라 씨. 유승준 씨를 옹호해. 그럼 유승준 씨는 그 병역 회피해가지고 우리나라 못 들어오는 그거 옛날 일인데 시간 지났지 않느냐 하면서 들어오라 해봐. 근데 유승준 씨는 그때 처벌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서 처벌은 계속 되고 있죠.
시그널 때문에 그러나 김은희 작가님도 조진웅 대처 인물 없다고. 계속 옹호론이 나오는 이유가 시그널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닐 거야.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몇 마디 해가지고 좀 이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일 거야. 솔직히 말해서 대처 인물이 없는 건 없는 거고 뭐 별 수 없지. 사실 이거랑 비슷한 사례로 그 송하윤 씨가 학폭 이슈 휩쓸리면서 드라마 방영이 미뤄진 드라마가 찌질의 역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작가로 활동을 하신 김풍 작가님이 대본하고 다 쓰셨거든요. 그때 뭐 김풍 작가님은 그냥 뭐 옹호 이런 거 안 하셨어. 옹호할 이유도 없고 그냥 뭐 착잡하시지 뭐. 착잡하셨고. 송하윤 씨는 근데 방영에 일단 성공은 했네. 그 이후에 복귀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말은 없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찌질의 역사 너무나 좋아했던 웹툰이라 제 인생 웹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뒤늦게라도 찌질의 역사를 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뭐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뭐 다른 그런 안 좋은 감정까지 막 들진 않았는데 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것 같더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제 혹은 오늘 뭐 저한테 얘기할 거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지거나 뭐 그런 게 있나? 아까 보니까 뭐 여러분들 시험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험 기간이다 뭐 이런 말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제가 있잖아요. 시험 기간 꿀팁 하나 알려줄까요? 시험 기간 매번 스트레스잖아. 힘들고. 꿀팁 뭔지 알아요?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지 말고 늘 공부해봐요. 늘. 그러면 스트레스는 안 줄거든요. 분명히 말합니다. 뭐야 꿀팁이라 해놓고 스트레스는 안 줄어요. 근데 결과는 좋아요. 원래 스트레스라는 거는 줄이는 거는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워요. 못 줄여요. 견뎌야 돼. 견디거나 해소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양반은 나는 10명 중에 8명은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줄여? 그거 줄일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뭐 2명은 진짜 가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봐서 알겠지만 스트레스라는 개념 자체가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그걸 어떻게 해. 맨날 시험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매일매일 시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거잖아. 근데 그거 알아요? 본인이 알아. 매일매일이 시험 기간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그걸 이미 알아서 그렇게까지 또 스트레스 안 받아요. 미리 하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다운님 방송 보면서 스트레스 풀래요. 그건 정말 좋은 방식이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운동이나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물론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보면 일상이 운동 같은 것보다 더 힘들어야 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일상적으로 운동보다 더 힘든 일상인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일상이 안 힘들어도 운동하기 싫은데 일상이 힘든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왜 말이 되는 줄 알아요? 일상보다 운동이 쉬운 거야. 일상의 과도한 업무나 과도한 무언가들이 운동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야. 힘들고. 그래서 운동할 때는 오히려 충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보면은 하루를 독하게 보내는 사람은 더 독하게 보내줘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논리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근데 게으르게 보내는 사람은 더 게을러지죠. 왜냐면 일상이 게으르니까. 게으른 일상에서 뭔가를 더 하긴 더 게을러져. 더 게을러지고 더 게을러져. 그냥 빡세게 보내는 사람들 보면서 와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빡세게 보내는 사람들은 빡세게 보내니까 운동을 하는 게 덜 빡세서 그걸 하면서 그나마 휴식을 취한다. 참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운동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뭐랄까 헐떡일 때 그때 되게 리프레시가 엄청 돼요. 좀 리프레시가 됩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좋대요. 그치? 뭐든지 사실 약간의 무언가는 다 좋을 거야. 약간의 무언가는. 짧은 시간에 오는 성취감이 있어요. 그치?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지, 진짜 있나 해봐야지 하고 해보잖아. 절대 안 와요. 그게 오는 시점까지 가려면 정말 최소한 2달 이상은 꾸준하게 해야 그 말이 뭔지 알아요. 2달 이상은 해야 돼.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다 달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태도는 좀 지양되었으면 한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따만큼 있어요, 잠 못 잤어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긍정적인 영향이 없어.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 주변 사람에게 플러스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거든. 네가 힘들다 말했어.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A, B, C가 있어. A가 힘들다 해. 그럼 B, C가 A가 힘들다는 말을 듣고 쟤가 힘드니까 나는 안 힘드네, 쟤보단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온전히 그 A의 힘든 기운이 전해지면서 같이 쳐져요. 그럼 B도 또 힘들죠? 그럼 B도 힘들다 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B가 힘들다 하잖아? 그럼 이때 A가 말해. 야, 난 더 힘들었어. 그럼 이제 힘듦 자랑이 되는 거예요. 힘듦 자랑 대회. 힘듦 자랑 대회가 되면서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그런 거는 괜찮아. 한 번씩, 정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요즘 뭐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냥 밥 먹었어? 이 정도 급으로 나 죽지, 오늘도 죽겠다, 살기 싫다, 이러면 최악.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만났다 하면은 맨날 죽는 소리 하고. 그럼 어때? 시작부터 기분이 안 좋아. 다운님은요? 저도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어떤 고민을 얘기하는 날은 그날 방송을 제일 지우고 싶고 후회되고, 그래서 끝날 때 꼭 사과를 합니다. 잘 얘기 안 해요, 저도. 끄댕이 신짜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싱크대 뒤쪽 배관이 터졌어요. 설비집에 연락하니 돈이 안 된다면서 안 오겠다고. 결국 남편이 연장을 들었어요. 우리 집 수도관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배관 터졌는데 설비집에 연락하니 돈이 안 된다면서 안 오는 배관집은 뭐하는 배관집이야? 아니, 그 집은 뭐하는 집이래? 리액션 무료 5,000원 될까요? 당연하죠. 끄댕이 신짱아님이 5,000원 무료 리액션 신청하셨습니다. 짱아야, 오늘 고생 많았지? 내가 오늘 다 풀어줄게. 감사합니다. 싱크대 물건을 몽땅 비워달라고 하더니 통째로 뜯어내고 한나절 뚝딱거리다가 결국에 물 새는 곳을 찾아 막았어요. 점심도 굶어가면서 대단하다고 한 저의 칭찬 한마디 어깨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도 저거 뭔 말인지 알겠다. 그 완전 속에 있는 배관 말고 그 안쪽에 대충 어디가 뜯어졌을지 알 것 같은데, 그거 다행이네. 그래도 다행이야, 다행. 근데 난 설비집이 의문이다. 돈이 안 된다면서 안 오는 설비집은 일단 말이 안 돼. 왜냐면 돈이 안 된다고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가는데 돈이 안 되면 출장비를 더 받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출장을 가잖아요? 가는 것만으로 본전은 해. 그럼 만약에 그 배관 뜯어 고쳐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교체 시공비 들어가고, 물론 출장비 안에 시공비 포함되어 있으면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품을 바꾸잖아요. 그럼 부품비도 받아. 결론적으로 돈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거기는 왜 안 오냐? 그냥 솔직히 거기 좀 되게 불친절한 것 같은데. 되게 불친절하다. 그 어플 숨고나 이런 거 써보면 아마 그거 온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온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야. 돈이 안 되는 일거리는 잘 없거든. 그만큼 받아내면 되기 때문에. 받아내면 되니까. 만약에 시골이라서 멀다, 기름값이 든다, 기름값만큼 받아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받아낼 수는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집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안 간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 시간에 딴 거 하겠다는 거거든. 한마디로 서운하죠. 서운한 케이스. 근데 원래 남자는 여자의 칭찬 한마디에
100번의 칭찬받을 일을 합니다. 한마디의 칭찬이 100번의 행동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반대로 말하잖아요. 한마디의 비난이 100번의 비난받을 짓을 만들기도 합니다.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속이 좁고, 대체적으로 여자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속이 좁지만 좋게 말하면 좋은 걸 계속 기억하죠. 산골이라 다들 잘 안 오려고 해요. 시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은 소외감을 자주 느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요즘에 유튜브가 잘 되어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의 어떤 문제 상황 있잖아.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덜어 있어요. 뭐 배관 터졌을 때, 뭐뭐 했을 때 유튜브에 검색하면 영상이 있다? 그런 거 보고 해결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 서비스 강국이 된 지 많이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외감이라고 느낄 것까지도 없지. 왜냐면 사실 뭐 지금 혜정이가 말하는 시골이라는 게 본인 기준에서 본인이 어디가 시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 기준엔 저기가 도시일 수도 있어. 여기는 뭐도 없어요. 혜정님은 그 정도면은 도시죠, 도시. 그럴 수도 있어. 뒤에 어서 오고. 그리고 근데 그런 뭐 고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그런 글을 굉장히 많이 봐서, 그리고 그런 수리업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서 하는 말인데, 보면 있잖아요. 보통 교체 후기나 그런 거 보면 셀프로도 할 수 있는데 비전문가가 시행할 경우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 부르는 걸 추천합니다라고 적어두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거짓말 아니긴 한데 있잖아요. 전문가 부르게 하려고 그렇게 쓰는 거야. 전문가 부르게 하려고. 사실 어떤 그 문제에 직면을 하면 당연히 그 문제 풀어본 사람이 잘 풀 거잖아요. 그건 맞는데 처음 보는 사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우여곡절 끝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10점짜리 문제면 10점 다 안 맞춰도 될 수도 있잖아. 10점짜리 문제에 8점만 맞아도 문제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일상의 문제가 그렇거든. 그런 전문가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뭐 사실 이를테면은 여러분 현관에 등 있잖아요. 그거 보통 자동 센서 달려 있어서 그거 만약 교체하면은 그 일반 전구 가는 방식으로는 안 되고 통째로 교체를 해야 돼요. 통째로. 근데 그 글을 나도 많이 봤어. 왜냐면 전 통째로 교체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글을 많이 봤는데,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런 교체법을 올리면서 뭐 위험할 수 있다, 뭐 되도록이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냥 부르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적더라. 사실 해보면 별거 없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다행입니다. 고쳐가지고 다행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 뭐가 있나 한번 또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인터넷상에서 인스타라고 하면 SNS를 말하는데, 여기 SNS 상에 시험관 임신 성공 기념 인증샷이 나름 화제가 되고 있나 봐요. 근데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이 창 말고 이걸로 봅시다. 아닌데, 이 창 말고 어떤 크기를 딱 맞춰놨을 텐데 내가. 요건가? 요걸로 봅시다. 이걸로. 크기가 이게 맞나? 이거 크기를 여러분이 딱 보기 좋게 하고 싶은데, 이 정도면 됐나요? 됐다 치자. 더 이상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 됐다 치죠?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봅시다. 인스타 시험관 임신 성공 기념 인증샷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나 뭐지 했어요. 이게 시험관 할 때 쓴 바늘인가 봐.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그러니까 임신을 한다는 게 이렇게나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앞뒤 재지 말고 그냥 결혼해야 돼. 그냥 앞뒤 재지 말고 그냥 뭔 놈의 준비야. 준비는 뭔 놈의 준비. 뭔 놈의 집, 뭔 놈의 뭐. 요즘에 일본 사람들은 그 결혼 자체를 서로 함께 준비하는 거로 많이 생각을 한다대요. 우리나라랑 달라. 우리나라는 뭐 능력이 되고 뭐가 돼야 결혼을 하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일본은 같이 이제 시작하는 거, 시작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물론 그럼 일찍 결혼하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아니긴 한데 일찍 하면 이럴 일도 많이 줄겠죠. 이거 봐, 이거 임신 한 번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야,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충 이게 10개. 와, 100번 넘겠는데요? 주사위가 100번 넘겠어. 고생 진짜 많이 하셨겠다. 지난 주말에 친구 아들 결혼식 다녀왔는데 부럽더라고요. 부럽다. 부럽다. 이걸 매일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많아지는 거구나. 뭐 시술할 때 딱 맞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맞고 이 난자를 이렇게 많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지. 근데 뭐 나도 시험관 잘 모르지만 난자를 의도적으로 많이 좀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빨리 결혼하세요. 진짜 우리나라에 비혼 그런 거 퍼뜨린 사람들 내가 진짜 참수해야 돼. 참수. 참수해야 돼. 참수해야 돼. 결혼 못할 거면 지네만 못하지. 사람들 귀가 얇아가지고 팔랑팔랑 한단 말이야. 이거 뭐야? 차가 필요 없다는 요즘 MZ들. 면허 딸 생각 없어요. 텅 빈 운전학원. 요즘 MZ들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운전 많이 하던데. 안 그래요? 나만 사람들을 그냥 많이 본 건가? 나는 젊은 사람들이 운전 많이 하던데. 그래서 내가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길 가다가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운전 꽤 하던데. 그게 아닌가? 서울 쪽 아닐까요? 그런가? 이거 서울 기준인가? 하긴 서울은 굳이잖아요. 굳이 말 그대로 안 따도 된다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 서울은. 근데 그런 걸로 기사까지 날까? 이건 좀 심각하게 좀 많이 안 딴다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안 딴다는 거 아닐까? 연간 수강생 20% 넘게 감소. 그건 좀 심한데요? 20%는? 근데 이거는 연간 수강생 20% 넘게 감소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출산율이 줄어져. 그러니까 면허 딸 생각이 없어서 준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준 거 같은데? 아닌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준 거지. 면허는 별로 그냥 뭐 요즘 MZ도 뭐 고3 수능 치고 겨울방학 때나 그때 다 딸 것 같은데. 그냥 애초에 인구 자체가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도 뭐 딸 생각이 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어쩌고 저쩌고 뭐 월세 내기도 바쁜데 차까지 하면 유지비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운전면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왜냐면 특히나 또 남자는 있잖아요. 운전면허를 따놓잖아? 그러면 군대 가서든 면허를 써먹을 수가 있잖아. 운전병 이런 거 하면 일반 병사보다는 운전병 하면 메리트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필요성을 느끼는 거랑 별개로 운전면허는 수강생이 준 거는 그냥 인구가 줄어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운전면허 있잖아요. 나도 필요성 못 느껴. 근데 따잖아. 무슨 뭐 운전하려고 따나? 그냥 따는 거지. 그래. 그냥 고등학교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지. 요거는 좀 그걸 좀 예리하게 볼 필요가 있는 기사네. 맞아. 그냥 필수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뭐 뭘로 할까? 우리가 다 있지만 뭔가 쓸데없는 거 뭐 있지? 그냥 이런 거잖아. 만약에 봐봐.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가 없어. 그러면 이쁘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쁘게 입고 싶잖아. 예시가 이상한데? 뭘로 하지? 예시가 생각나지 않는다. 뭔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걸 굳이 소유 안 하는 이유는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안 나네. 없는 여친 만드시려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야, 이거 뭐야? 모텔 야간 알바 3달 하고 느낀 점. 이모가 하는 모텔 야간 알바 공부하면서 3달 하는 중인데 느낀 점을 써보자면 처음에는 이쁜 여자의 손님으로 오면 오만 생각 상상 다 했었는데 보름 정도 지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결제하고 키 주고 얼굴 이뻐도 관심도 안 생김. 50대 아줌마와 30대 남자 불륜 커플 상당히 많은 거 알게 됨. 에? 50대 아줌마와 30대 남자 불륜? 진짜 그냥 딱 봐도 동네 흔한 50대 아줌마인데 많아봐야 30대 남자 같은 커플 많음. 이 근처에 호박 나이트가 있어서 그런지 더 많이 보일 수도. 호박 나이트는 뭐야 도대체? 호박 나이트는 뭐예요? 이게 내가 어려서 모르는 건가? 저게 체인점이에요? 무슨 나이트 이름 하면 맨날 저게 나오더라. 호박 나이트? 저게 뭐 전국 체인인가? 약간 뭐 그 뭐야 토익은 뭐 해커스 막 이런 것처럼 나이트 체인인가? 아, 나이트 이 그냥 호박 나이트라는 게 전국에 있는 그런 건가 보네. 50대 커플이 방을 제일 더럽게 씀. 탐구정신 오질나게 투철해서 온갖 애호박 과일 야채 아니 애호박 과일 야채 등등 탐구 활동 오짐은 도대체 가지고 논 거 다시 가져가던가 꼭 침대 이불 밑에 숨겨둠. 와, 모텔 알바도 극한이구나. 똥 지리고 가고 오줌 온 방 안에 다 싸게 제껴 있고 후다닥 나가는 커플들 보면 꼭 청소 이모한테 올라와 보라고 콜옴. 올라가 보면 방이 무슨 진짜 폭탄 맞은 것 같음. 우리나라는 진짜 불륜의 성지라는 걸 알게 됨. 방이 빌 틈이 없음. 번화가도 아니고 약간 떨어진 곳인데도 평일 대실 풀, 주말 대실 풀, 숙박은 주고 싶어도 방이 없어서 못 줌? 이게 진짜예요? 근데 신기한 게 불륜에 대한 얘기는 인터넷상에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왜 내 주변엔 모르겠지? 여러분 주변에서 불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이 불륜이다라는 얘기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난 맨날 뭐 인터넷상에서는 막 뭐 누구 뭐 불륜 뭐 바람 피고 뭐 무슨 뭐 가정 파탄 나고 그런 거 맨날 많은데 내 현실에서는 못 봤어. 다운님이 나가질 않아서. 아, 그런가? 내가 그냥 주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하긴 난 주변이 없다. 그건 너무 나는 주변이 없어. 나는 주변이 없긴 해.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는 인터넷이 주변이야. 인터넷에 사람이 있다고. 컴퓨터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날 기다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터넷상에 몰입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착하게 살면 인터넷 세상에 몰입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제가 아는데 저한테는 보여주지는 말라고 했어요? 그건 뭔 말이지? 남편 말고 남친 두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야, 저거는 진짜 청기누 소리다. 저거는 너무. 야, 말채팅 지워. 남편 말채팅 지워. 그거 혹시 모르잖아. 너무 청기누 소리야. 청기누 소리 하지 마. 왜 내가 여러분 신경 쓰지? 보자. 야, 이거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인들이 당황하는 일본의 식습관이라고 하는데, 어서 오세요. 혼자이신가요? 안쪽에 앉으세요. 접시와 물수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부 다 맛있겠다. 혼자 먹는 건가? 생선의 내장으로 만든 비릿한 젓갈. 매운 음식이니까 맥주가 어울리려나? 여기요. 네. 창란젓과 희석한 보리소주 주세요. 잠시만요. 소주로 주문했어. 직원들은 한국어로 대화 중. 꼭 한국 같아. 주문하신 창란. 아니 뭐야 그래. 그래서 뭔데? 일본인 식습관 뭔데? 나 성질 급해가지고 뭔지 모르겠다. 아, 젓갈? 뭐야? 잠깐만. 젓갈만 먹는다고? 주문하신 창란젓과 희석한 보리소. 아, 일본 사람은 젓갈만 먹어? 이건 우리는 보통 젓갈을 밥도둑 메뉴라고 하잖아요. 뭐 창란젓이든 뭔 젓이든. 아, 그냥 젓갈이랑 술을 먹네? 나 근데 이런 거 처음 본다. 원래 그런가?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매운 거를 잘 못 먹잖아요. 그럼 젓갈도 매운데? 근데 나는 일본 음식 먹어봤을 때 이게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일본 사람들은 젓갈을 밥 없이 그냥 먹는다는 게 사실이면 그럼 굉장히 일본 음식은 주로 짜야 되잖아요. 짠맛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난 그런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신기하네. 진짜 이거는 목격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신기하네. 이거 보면은 요 드라마 주인공이 정말 이거랑만 먹잖아요. 이거랑만. 이게 지금 이거 우리나라 그냥 사이드 반찬인데 반찬. 전소영님 안녕하세요. 신기하네. 보자 뭘 볼까. 야 이거 봐봐요. 요즘 늘어나고 있다는 사회생활 유형.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함. 바로 졸업과 동시에 연락 싹 끊어버리는 유형. 소심하거나 사회성 낮은 건 아님. 소속된 곳이 사라지면 인연도 정리하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기반 관계, 함께 있던 환경이나 내 역할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임. 대부분 어릴 때부터 믿을 만한 친구가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안 가는 관계는 졸업이나 이직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함. 그런데 반전은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적응력도 빠르고 일도 잘하는 편이라 주위에서 엄청 서운해한다고 함. 근데 이거는 요즘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많지 않나요? 보통 나는 이거 그냥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가 평생 간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대학교부터는 안만 뭐 마음 맞고 해도 졸업하면은 연락도 잘 안 해. 남자들 사실 대표적인 예시로 군대 있잖아요. 군대에서 강제로 그냥 2년 가까이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헤어질 때 막 울고도 그러거든? 울기도 해. 근데 전역하면 끝이야 그냥. 끝이야. 연락 안 해. 연락하는 사람도 한 1, 2년 하거든? 그러고 안 해. 다 그래. 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늘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여러분이 뭔가에 할 때 알고 지냈던 사람을 계속 연락하나요? 그 장소가 멀어지거나 하면? 대부분 안 할걸? 근데 만약에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회성이 좋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두루두루 다 신경을 안 쓰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그냥 하는 거지 대부분은 그렇게 안 불편하거든. 전소영님 고민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레인님 반갑습니다. 전우라더니 아닌가 봐요. 아니지. 아니야. 저는 뭔 전우야. 전쟁을 겪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겪지도 않은 전우 아니야. 군대 전역하면 끝이야. 전역하면 끝이야. 뭐 맨날 그 말 하거든. 전역해서 뭐 놀러 오면은 어마무시하게 챙겨주겠다. 연락 받지도 않아요. 다 그래 다. 저번 주 주말에 시간 약속 어겼다고 다음 주 주말에 대청소를 혼자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뭐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 주 주말에 시간 약속을 어겨서 다음 주 주말에 대청소를 혼자 하는 게 말이 되긴 해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청소라는 것이 벌칙이 된다면 주말 약속을 시간을 어긴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적용될 수도 있긴 하죠.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대청소라는 게 혼자서 절대 못하는 뭐 한 1000평, 10,000평의 대청소를 해야 된다. 혼자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한 100평, 50평 뭐 그 정도 공간이라면 시간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벌칙으로 적용을 한다면 뭐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잠 안 올 때 다운님 영상 들으면서 잡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엔 잠 잘 오세요? 영상을 틀어놓고 눈 감아야 잠이 잘 와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목소리가 잠에 들게 굉장히 적절하게 뇌파를 바꿔줍니다. 그 듣고 있으면 장원영 얼굴 뺏는 주파수 그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대신에 저는 장원영 씨 얼굴은 뺏어서 못 드리고 행복을 주는 주파수라서 좀 행복해져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입원 치료 받을까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사람이 권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조건 가보세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야? 지창욱
4살 연하 헤이지와 깜짝 발표? 이거 뭐야? 지모 배우께서 조재즈 선배님 유튜브에 나오게 된 것도 이거 뭐야? 배우 지창욱이 가수 헤이즈를 지원 사격하다. 아이씨 진짜 짜증나네. 무슨 아이 뭐 글을 이렇게 써. 뭐 열애설 난 줄 알았잖아. 아니 무슨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뭐 누가 이렇게 올리냐. 짜증나. 알기로는 보호자 2명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보호자 2명의 동의를 받으시면 되죠. 본인이 그 치료를 받고 싶다라는 거를 가족분들한테 어필을 하시고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무슨 이 기자 그 뭐야 네이버 포털 사이트도 아니고 무슨 어그로성 제목을 인터넷 커뮤니티가 어그로를 끌면 어떡해. 정말 나 진짜 웃기네. 여러분 이거 봐요. 부모 속 터지는 자식 밥그릇. 엄마가 이 그릇 좀 그만 쓰라고 하냄. 이거 나 이 그릇 뭔지 알아. 이거 짱구는 못 말려. 그 굿즈 그릇이잖아. 이거 우리 엄마도 나 여기에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맨날 화냄. 그 흰둥이가 짱구는 못 말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강아지거든요. 그 강아지의 밥그릇이야. 내 왕최의 그릇이라 육회 먹으려고 덜어놨는데 엄마가 진짜 개밥 같다고 엄청 웃음.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이 웃음을 못 참음. 근데 이건 진짜 개밥 같다. 너무 리얼하게 개밥 같은데? 나 여기다 코코볼 말아 먹었는데 우리 집 강아지 집 앞 훔쳐 먹는 줄 알고 개화네. 이 밥그릇 꽤 좋은 편하고. 근데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이 밥그릇 설거지 하기가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한 이쯤까지 들어가 있고 뒤쪽은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밥그릇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근데 이거는 이 정도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 이렇게 그냥 바닥이 또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뒷면을 살펴보면 설거지가 귀찮아. 그래서 이거 쓰는 거 아마 싫어하실 거야. 이거 아마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 개 밥그릇에다가 밥을 왜 자꾸 먹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설거지도 일반 밥그릇에 비해서 이거 봐봐. 좀 약간 이 부분이 아마 몽뚱할 거야. 그래서 이 뒷면이 일반 그릇에 비해 씻기가 짜증날 거야. 웃기네. 이거 뭐야? 집 사고 싶은 무주택자들 열받는 소식. 한국은행 국고채 1.5조 원 사들인다. 3년 3개월 만에 단순 매입? 국고채를 1조 5천억? 근데 평소에 얼마나 사들이는지 몰라서 내가 이걸 판단하기가 좀 그렇네. 그냥 단순하게 국고채 또 저렇게 사들인다는 거는 시중에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미치겠네. 집값도 올라가겠네 이러면서 단순하게 화내기에는 그 전에 일단 이 정도 매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아닌 일반적인지를 먼저 알아야겠는데 알아서 하겠죠. 다은님 알아서 하겠죠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늘 성실한 투표를 합니다. 늘 성실한 투표를 한답니다. 이거 뭐야? 11년차 탈모 의사가 말하는 잘못된 샴푸 습관. 뜨거운 물로 머리 감는 게 두피를 망치는 머리 감기 습관이야? 근데 뜨거운 물로는 잘 안 감지 않나요? 미지근한 물로 감지. 뜨거운 물로 누가 감아? 누가 뜨거운 물로 감지? 뜨거운 물은요 우리 두피에 꼭 필요한 보호막 유분까지 완전히 싹 앗아갑니다. 온도는 37에서 38도, 우리 체온과 비슷하게 만졌을
때 우리 체온과 비슷하게 만졌을 때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다 미지근한 물 하지 누가 뜨거운 물로 해. 보통 미지근하게 하지 않나? 두 번째, 두피와 모발을 대충 적시고 샴푸하기. 1분 이상 두피와 모발을 적셔주는 게 중요하다고? 1분은 안 하는데? 저는 이건 나 안 좋은 습관이 있었네. 1분은 안 해요. 저는 그냥 적셔졌다 싶으면 샴푸하는데, 적셔졌다 싶으면 물이라는 것을 다 뿌렸다, 다 젖었다 싶으면 그냥 바로 하는데, 1분 정도 이렇게 불려놓고 해야 되는구나. 세 번째, 과한 샴푸 양. 샴푸의 잔여물이 깨끗하게 안 씻겨지면 두피에 남아 모공을 막고 염증,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과하게는 안 해. 저는 한 번밖에 안 짜요. 남자의 경우 500원 동전 크기면 충분함. 맞아, 그 정도면 충분해. 근데 여자들은 머리가 길어가지고 더 있어야 되겠다. 네 번째, 손톱으로 두피 끌기. 저는 손톱으로는 안 끌고 그거 아시죠? 손톱 말고 손톱 바로 윗마디 거기로 하는데. 근데 저는 손톱이 애초에 없어서 손톱으로 긁을 수가 없어. 두피가 얼굴 피부보다 훨씬 약하대요. 야, 이건 진짜 몰랐다. 보통 두피는 얼굴보다 좀 거칠어 보이는데,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야. 나는 그래, 지문으로 나 문지른다. 보통 지문인데, 근데 부드럽게 또 해야 되는구나. 다섯 번째, 샴푸 너무 빠르게 헹궈내. 너무 빨리 헹궈내도 또 안 좋아? 최소한 1분에서 2분 정도, 그래야 유효 성분이 흡수되고 두피에 노폐물이 빠지게 된다. 근데 그러면 늦게 헹구는 건? 늦게 헹구는 건 괜찮나? 늦게 헹구는 거는 안 써져 있네. 그래야 시원한데. 손톱으로 빡빡 끌고야? 아니야. 근데 그거는 진짜 안 좋을 거야. 진짜 안 좋을 거야. 빡빡 끓는 건 진짜 안 좋을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그 머리 하러 가면 있잖아, 헤어숍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 손톱으로 끓는 사람이 있어. 한 번쯤, 여러분, 한 번쯤 경험 있죠? 나는 한번 그런 적 있었어. 한번 말을 하려다가 선생님 너무 거칠어요 라고 말을 하려다가 안 한 적이 있거든? 이상하게 그 미용사인데도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는 뭐 날카로운 손톱이 아니니까 그냥 한 것 같은데, 내 기준에서, 왜냐면 저는 늘 손톱이 없고 지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손톱으로 하니까 좀 과하다 느낌이 있어. 하지 말아야 돼. 샴푸 늦게 씻으면 수분을 뺏어가? 근데 수분을 뺏어가면은 어차피 물로 또 적시는데 영향이 또 있나? 두피 타입에 맞지 않는 샴푸 사용.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알아? 두피 타입에 맞는 거를. 두피 타입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름기 많으면은 피지 조절, 건조하고 각질 일어나면은 보습. 근데 저는 요거 되게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 경험 있죠? 무슨 경험? 두피 타입이 변해. 두피 타입이 변해요. 실제로 저는 경험이, 제가 원래는 있잖아요, 두피가 굉장히 건조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을 하는 거지만 굉장히 건조하다고 말을 하지, 속은 사실은 안 건조했을 수도 있지만 내 경험상 저는 하루 머리 안 감는다고 해서 머리에 기름기가 있는 느낌이 들거나 하지 않거든요. 전혀. 원래 전혀 안 그랬어. 근데 어느 순간 만약에 아침에 머리를 감고 저녁에 안 감으면 저녁에 좀 기름지다라는 느낌을 받아. 그 내가 변했어. 근데 이것도 막 계절별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샴푸를 종류별로 사놔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그래서 이건 좀 힘들다. 그래, 이거 진짜 안 좋지. 젖은 머리로 잠들기. 이게 최악이래요, 여러분. 이거 나는 그나마 그래도 남자니까 머리를 다 말리고 잘 수 있잖아. 근데 여성분들은 이거 많이 있잖아. 이거 진짜 안 좋대요, 정말. 젖은 머리로 잠들면 거기 진짜 그 곰팡이균? 그런 거 해가지고 엄청 안 좋대. 이거 봐봐. 젖은 두피, 젖은 베개. 여긴 그냥 세균 곰팡이에 뷔페요, 뷔페. 이봐. 적게 두는 게 최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최악이냐면, 두피에 염증이 생겨서 매일매일 감아야지. 근데 말리는 건 귀찮으니까 그래도 안 감는 것보다 감는 게 낫겠지 하고 맨날 감잖아? 그럼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왜냐면 차라리 안 감았을 때는 습하지 않아가지고 저 정도 뷔페급이 안 되는데, 오히려 맨날 감으니까 뷔페가 오히려 맨날 차려지는 거야. 곰팡이균들이 원래는 가끔 찾아왔는데
가끔 찾아와서 안 좋아졌는데 맨날 감으니까 맨날 비패야. 더 안 좋아지지.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저는 군대에서 봤는데 두피가 진짜 안 좋은 애가 있는 거야. 왜냐면 제가 이발병사를 했으니까 깍새 안 좋은 단어라고 했지. 이발병사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병사들의 머리를 다 봐요. 두피를. 진짜 안 좋은 애가 있거든? 그 매번 내가 야 너 머리 맨날 감냐? 하거든? 감는데 안 말렸던 거지 머리를. 머리를 말리는 게 포인트인데. 근데 그런 생각 들죠. 군인이 머리가 짧은데 말릴 게 어딨어요. 군인도 어느 정도 짬 차면은 머리 길어요. 아무튼 젖은 두피 너무 안 좋대요. 근데 나 최근에 몇 번 방송 시간 늦어가지고 머리 안 말리고 온 적 있는데 진짜 안 좋더라. 샴푸 쓸 때 같은 거 말고 탈모 샴푸나 영양 샴푸 쓰면 좋아요? 나 탈모 아니야. 무슨 소리? 나 탈모 아닌데? 나 아니야. 왜 나 탈모 아닌 탈모 샴푸 쓰래? 탈모 샴푸 왜 쓰래? 근데 그래서 여성분들 말리기 힘들잖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뭐냐면 속이라도 말리고자. 속을 말리고 겉에 부분을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고 그나마 그렇게 자는 게 많이 피곤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속이라도 말리는 게. 속이 사실 핵심이거든. 어차피 겉을 아무리 말려도 속 안 말려 있으면은 두피가 썩어. 종류를 다양하게 샴푸를 쓰면 좋다고 예방 차원에서. 근데 내가 한마디 해줄까요? 여러분 탈모는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탈모잖아? 탈모 샴푸? 다 상술입니다. 무조건 그 탈모약 먹어야 돼요. 완전 상술이야. 탈모 샴푸 뭐 탈모에 좋은 뭐 다 그냥 완전히 그 사기꾼들 그냥 그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백만 탈모인들의 지갑을 노리는 완전 사기꾼들이라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탈모 제품은 없어요. 탈모 약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노력도 안 할 거예요. 난 탈모가 아니라니까. 이씨. 나 아니야. 난 탈모가 아니야. 나 많아. 나 많은데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네 갑자기. 여러분 제가 이걸 봤다고 해서 제가 지금 탈모라서 이걸 지금 본 게 아니야. 나중에요? 나중에도 없어. 왜냐면 난 아주 그냥 엄청 나거든. 많아도 저주하네.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 아니야 없어. 내 생에 탈모란 없어. 내 생에 탈모란 없어. 그런 걱정 하덜덜 마요. 그런 걱정 하덜덜 마. 잠깐만. 탈모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 게시글이 눈에 띄는데요. 의외로 금발이 너무 잘 어울려 반응 터진 김광규. 와 뭐야? 야 진짜 잘 어울리긴 하다. 남잔데 금발 잘 어울리려면은 일단 이목구비가 진해야 돼요. 이목구비가 진해야 잘 어울려. 연한 이목구비인데 금발 잘 어울리려면 피부가 진짜 하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면 보통 금발은 무조건 이목구비 진한 게 잘 어울리는데 김광규 씨는 이목구비 진하지. 근데 진짜 머리가 진짜 머리의 유무가 엄청나네요. 야, 근데 이 가발 진짜 잘 어울린다. 이거 사셨나? 이거 사셨나 봐. 사셨나? 뭐 산 건지 안 산 건지 몰라도 이거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러고 다녔으면 솔직히 진작에 결혼하고도 남았다. 진작에 했을 것 같아. 느끼해? 뭐가 느끼하지? 모르겠는데. 일단 딴 건 몰라도 한 10살은 어려 보여. 딴 거는 몰라도 10살은 어려 보여. 원래 유재석 씨보다 나이가 많잖아. 광규 형이라고 하잖아요. 유재석 씨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까지 형 같이 안 느껴져. 이게 뭐야? 이거 엄청 나 옛날 글인 줄 알고 안 보려고 했다. 엄청 최근 글이라서 이거 한번 봅시다. 남편의 성욕 처리로 고민하는 아내. 남편한테 부부관계하기 귀찮다고 바람만 피지 말고 그냥 알아서 마사지 전문 업소 같은 데 가서 알아서 성욕 처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미쳤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배려해서 한 말인데 남편이 고맙다고 고개 숙일 정도로 너그러운 아내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화를 내고 뭐라 하니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애 낳고 집안일과 알바하느라 피곤하고 바쁘고 거기다가 부부관계까지 해야 하는지 솔직히 귀찮을 때도 많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만 아니라면 업소 가서 성욕 처리하는 건 오히려 제 쪽에서도 부부관계 의무에서 벗어나서 숙면 취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 애초에 저는 성욕이 별로 없기에 상호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부관계 좋을 것도 결혼생활 처음 몇 년이지 부부관계 좋은 것도 결혼생활 처음 몇 년이지 시간 지나면 뻔한 프로레슬링 비슷한 게 됩니다. 재미도 없고요. 아무튼 남편이 너무나 보수적이라 참 답답합니다. 와 이거 일단 밑에 베풀 읽기 전에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결혼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겠지만 최고 근본적인 근본 감정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상상만 해도 하나서 다 업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성욕 처리라는 개념에서 본다는 게 이게 맞나? 베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 입장에서는 자괴감 들 것 같은데 짐승 취급? 아내가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만지고 싶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건데 돌아오는 답이 귀찮으니까 나가서 알아서 해결해. 와 상처 엄청 클 것 같아요. 오픈 메리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법원 가봐라. 당신 하는 말 실행하는 순간 이혼 사유지. 당신이 법 위에 있어? ATM 기만해라 이거네. 이혼은 또 싫고.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부부라고 관계를 무조건 해야 하는데 15년 차인데도 매일 와서 민감한 부위만 만지고 손잡고 퐁 이런 건 아예 안 함. 이틀에 한 번꼴로 원하니 너무 힘들고 사랑도 정도 떨어져 나가네. 이혼도 안 해주고 리스 부부가 부러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게 여자라서 가능한 건가? 여자라서 이게 되나? 여성분들은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랑 사랑이랑 별개로 놓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안 되지 않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생각에. 이게 그냥 남녀의 차이인가? 근데 보통 남자나 여자나 질투는 똑같이 하잖아. 야 아님 내가 늙었나? 이게 MZ 마인드인가? 내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부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근본적인 결혼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일 첫 번째는 사랑에서잖아.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그러면 사랑하는 나의 상대방이 어떠한 연유로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 앞에 어떤 핑계를 갖다 붙여도 나는 너무 열받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내 아내가 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뭐 1조 원이 생긴다. 그러면 하게 할 거냐 하면 난 절대 안 하지. 절대. 그 정도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느 정도의 그 뭐랄까 나만이 독점하고 싶은 마음 혹은 다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인데 이거를 그냥 다른 사람하고 해 이게 된다고? 와 여러분 이게 2025년 11월 24일 날 올라온 거란 말이야. 나는 뭐 옛날 게시글인 줄 알았어. 왜냐면 옛날에 막 이런 부부 이야기에 대해서 조작해가지고 막 자극적으로 이렇게 올리던 유행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 근데 이건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나는 실내고 뭐고 그냥 그거 알죠? 생각이든 뭐든 몸이 먼저 안 되는 거. 머리로 암만 이해를 한다고 쳐도 몸이 이해가 안 가. 불가능. 근데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은 제가 좀 질투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면서도 근데 또 여러분도 뭐 이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특이한 건가? 참 전 절대 안 되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실제 사실 맞을 것 같아요? 나는 보통 저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 보면 나는 인증 없으면은 거짓말이라 보거든? 인증 없으면? 근데 요거 난 거짓말 같은데 이게 그냥 결혼 안 한 방구석에서 있는 사람이 상상해서 쓴 글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맞나?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네, 이렇게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이해 안 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성욕 처리를 하는 방법은 저런 데 가서 하는 것도 물론 이 사람 생각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아내면 혼자 하라고 그렇잖아. 아니 남편이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수많은 스스로 처리를 했을 텐데 그 아내면은 남편이 뭐 성욕이 들끓는 것 같으면 여보 알았어 내가 잠시 거실에 있을게 여보 방에 문 닫고 있어 잠시 헤드셋 껴 이어폰 껴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이게 맞지. 저기 가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 야 이거는 그래서 나는 이 사실 이 썰이 이게 거짓말 같아. 거짓말 같아. 보통의 아내면 암만 뭐 남편의 성욕이 나보다 과도하게 많다라고 생각해도 저런 데 가라고는 안 할 것 같아. 그냥 뭐 혼자 해도 모른 척 해줄게 이게 맞지. 혼자 처리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이상해. 아니 근데 혼자는 해야지. 왜냐면 정말 처리를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정말 처리를 해야 된다면 혼자 하는 게 맞지. 왜냐면 그게 쌓이는 것도 뭐 안 좋대. 뭐 나 잘 모르는데 몰라. 아무튼 이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별의별 그게 있다 그죠. 이거 뭐야? 현재 현실적이라는 코 수술 사진. 왼쪽이 하기 전이고 오른쪽이 하고 나서죠? 에? 근데 이게 정면 사진이라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뭐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길 가다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얼굴 손댔구나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오거든요. 이거 정면으로 봤을 때는 좀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측면에서 보잖아. 이거 엄청 티나요. 엄청 티나. 코 티 안 나게 하는 사람 나 거의 못 봤어요. 이거 봐. 이거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정면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거든? 이봐. 측면 가니까 이거 누가 봐도 한 거잖아. 이게 근데 꼭 이렇게 빚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자연스럽게 하지. 뭐야 이 사람은 자연스러운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잘 됐다. 이 사람 진짜 잘 됐다 여러분. 뭐야? 야 여기 병원 잘하 여기 병원 잘하네. 이 사람은 진짜 잘 됐는데? 야 이렇게만 되면은 진짜 이거는 가치 있지. 근데 코를 했는데 입도 좀 달라진 것 같아. 코를 했는데 좀 왜 또 다른 것도 달라진 것 같지? 근데 이분은 진짜 잘 됐다. 이거 어딘지 궁금하다. 근데 워터마크 보니까 막 중국어가 써져 있네. 중국인가? 근데 진짜 요즘에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길 가다가 이런 사람은 진짜 많이 보여. 특히나 이거 눈, 뭔 눈이라고 하죠? 이 눈 진짜 많이 보여. 남자들도 성형을 많이 해.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가서 대변 볼 때 얼마나 보세요? 화장실 가서 유퀴즈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봐. 대변을 3분 안에 끊어야 하는 이유. 평상시에 서 있으면 항문이 함몰돼서 쭉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서 있는 사람 엉덩이를 아무리 벌려도 항문이 잘 안 보이는데 무릎을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벌리면 항문이 쭉 내려온다. 여기서 오래 앉아있으면 항문에 피가 몰린다. 옷 벗고 똥 싸고 옷 입는 시간 다 합해서 3분 이내에 맞췄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안 좋구나. 그런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 덩어리만 더 다 보지 못한 것 같은 잔변감이 들 때 그때는 지금 안 싸도 될 똥을 싸는 거라고 합니다. 변이 직장에 저장되어 있는데 요 저장고만 비우면 되는데 뭐 그게 아닌 그런 느낌인가? 아무튼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대요 여러분. 근데 저는 참고로 눈 깜짝할 새요. 저는 오죽하면 작은 일보다 큰 일이 더 빨라요. 왜냐면 작은 일은 뭐 물을 많이 먹거나 하면은 많이 나오잖아. 성인 남성 기준으로 아마 1몇 리터 나올 거예요. 그 정도는 무조건 시간이 있잖아. 근데 큰 거는 뿡 뿡. 저는 보통 그렇게 다 끝나요. 뿡. 나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나는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어렸을 때부터 주인공이 화장실 가서 막 이러는 게 이해가 안 갔어.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화장실에서 뭐 대변 볼 때 뭐 한다. 그 짧은 시간에 뭘 해? 뭘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거 아시죠? 여성분들 중에 흔한 질환 순위를 따지면 굉장히 상위권에 변비가 있대요. 굉장히 상위권에 변비가 있대.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변비 있어도 창피하지 마시고, 저는 변비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식습관이 아마 중요할 거예요. 좀 변을 잘 나오게 식습관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변을 잘 나오게. 잘 나오는 그런 식품이 있잖아. 그럼 꾸준히 먹고, 뭐 유산균 이런 거 잘 챙겨 먹고, 그럼 좋지 않을까? 철분제도 먹어. 하긴 그 월경 때 철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런가? 베이커리에서 남은 빵 폐기예요? 나 그 직원들이 다 같이 먹는 줄 알았는데 직원들이 집에 가가지고 막 얘들아 빵 가져왔다 이러면, 와 오늘 무슨 빵이 남았나 이러면서 다 같이 나눠 먹는 줄 알았더니 폐기하는구나. 베이커리에서 남은 빵을 폐기하는 이유, 처음엔 빵이 남았을 땐 선착순을 당근에 나눔을 했어요. 몇 번은 괜찮았는데 받아서 다시 당근하시는 분이 생기더라. 에? 그걸 받아서 또 재당근한다고? 또 다른 분은 선착순 끝남 글 올리고 마감 치고 있는데 오셔서 화내셨어. 아니 자기한테 나눔 안 해줬다고 화낸다고? 야 진짜 무슨 뭐 인간미 없어지는 이런 일들은 왜 자꾸 발생하는 걸까? 그 다음엔 9시 이후 떨이 판매를 했어. 어느 순간부터 떨이가 증가, 매출이 더 나빠지더라. 퇴근길에 오시던 분들이 댁에 가셨다가 9시 이후에 오셨고, 7시쯤부터 어차피 떨이 팔 거면 자기 온 김에 사가게 지금 해달라는 분이 늘었어.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건 진짜 너무하. 이게 뭐야. 아니 애초에 그날 만든 빵이 안 팔리니까 버리기는 좀 그러니까 싸게라도 팔자는 생각으로 그 늦게 하는 건데, 일찍 와놓고 어차피 떨이 할 거니까 이 떨이 가격에 달라는 건 진짜 와 말이 안 나온다. 그 다음으론 떨이 없애고 패키지 상품을 10,000원 랜덤 박스 만들었었는데, 그래도 원하는 걸 보셨으면 해서 투명 봉투에 썼는데 이거랑 저거랑 내용물을 바꿔서 다시 만들어 달라, 골고루 좀 넣어라, 많은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없어서 이것도 없앴어. 진짜 인류애가 사라지는 글이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실 좋은 의도로 진행하는 이벤트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요. 사실 대부분 이래. 왜냐면 그렇거든.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이해의 영역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이해해줘야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안 돼. 다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런 뭐 당근 나눔이나 이런 뭐 선착순 이벤트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뭐 마케팅의 한 종류지만 어찌 됐건 좀 이해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면 이제 이런 이벤트를 여는 입장에서는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지. 아유 씁쓸하다. 근데 이거 진짜 씁쓸하겠다. 나눔 끝나면 글 올렸는데 왜 벌써 끝났어요 하면서 승질내면은 진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들겠다. 애초에 봐봐, 빵을 안 사주니까 남는 건데 빵을 안 사주니까 남는 거잖아. 그 남은 거를 나눔했는데도 그 나눔에도 늦게 참여한 사람이 선착순 끝났다고 승질내고 있는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아. 나쁜 사람들이 많아. 이게 뭐야? 성형외과 의사들도 말리는 뒤트임 밑트임. 그럼에도 하는 이유. 뒤트임 밑트임은 뭐예요? 의사들이 뒤트임 밑트임을 썩 좋아하진 않죠. 일단은 트임이 효과는 없지는 않은데 제한적이에요. 효과 있는 사람들이 홍살 반응? 흉살 반응이 뭐야? 좀 웃기지만 흉 많은 병원일수록 효과는 좋습니다. 에? 흉이 있는데 왜 좋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벌어져서 트거든요. 원래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 뭐가 생기나 디귿자가 생기고 빨간 살이 생겨요. 벌리면 벌릴수록 효과는 크겠지.
저희는 화장을 어느 정도 하면 안 보이게 하는 정도 수준의 병원입니다. 다만 효과를 많이 원하신다면 디귿자 빨간 살을 좀 심하게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해. 왜 많이 하지? 화장 세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 하거나 조명 같은 걸 쐬서 보면 빨간색이나 이런 게 안 보이나 보다. 아니면 빨간색이 더 보여야 좋은 건가? 이게 수술 전, 수술 후 밑트임이 뭐야? 이거예요? 지금 이거 빨간 거예요, 이거? 이걸 왜 해?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걸 왜 하는 거야? 와, 나 이거를 한다는 생각은 정말 못했다. 저는 밑트임이라길래 여기 옆쪽에 조금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바로 눈 밑에 이걸 튼다는 거네? 너무 아프겠다. 예쁘고 뭐고는 이미 난 모르겠고. 너무 징그러운데? 약간 좀 징그럽지 않아요? 징그럽다 이거 무서움의 영역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도 눈이 뭐 예쁜지는 모르겠어. 이게 수술 2년째 눈이 수술 전보다 확실히 예뻐야 되잖아요. 잘 모르겠어. 별의별 그게 많네요. 별의별 그게 많네. 별의별 그게. 애교살도 자연스러운 게 낫지. 굳이 저렇게 안 해도 화장으로 커버되는데. 오, 화장 좀 하나 보네. 화장 좀 하나 봐. 화장을 좀 하나 본데. 저는 화장 저렇게 못 하거든요. 나는 못해. 나는 못 하는데 화장을 좀 하면은 뭐 나도 화장해야지. 화장 한번 잘 해봐요. 나 화장은 양날의 검이에요. 왜냐면 화장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괴감이 커져. 화장을 너무 잘하잖아? 그럼 화장한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 생각하거든? 화장을 지우면 너무 우울해져. 대신에 화장을 못한다? 그럼 화장해도 별로 안 이뻐지거든? 대신에 화장을 지워도 스트레스가 없어. 딱히. 그래서 화장을 잘한다는 거는 양날의 검이다. 예뻐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지웠을 때 오는 엄청난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다운님은 눈 밑에 애벌레 있잖아요. 피부도 좋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그냥 난 딱 그냥 좋은 정도로 있지. 야, 애벌레라고 하면 나 무슨 거기 강남역에 있는 그런 눈인 줄 알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에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어. 피부가 많이 안 좋아. 자, 오늘 이슈와 함께 이것저것 이야기해봤는데 뭐 어떻게 잘 시간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엔딩 시간입니다. 오늘 제작 지원은 없기 때문에 바로 엔딩을 하면 되겠고, 오늘 하루가 별로였어도 내일 하루가 괜찮을 겁니다. 안녕히 잘 주무시고. 잠깐만, 뭐야, 오픈 송금이 있었어요. 이거 왜 알람 안 울렸지? 내가 그때 꺼놨구나. 아니면 진동 울렸는데 내가 몰랐나? 자, 오픈 순위가 5천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순이. 사랑해, 오순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근데 12시가 넘어서 내가 못 봤네. 환불됐네.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나.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나. 저도 못 먹네. 우리 아빠가 맨날 그러는데, 이런 상황 되면 아빠가 저도 못 먹네 이러는데. 마음이라도 그래도 저에게 왔다 라는 거. 우리 솔트 돈 굳었네. 쯔쯔. 웃겨. 그래도 보내준 거나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또 오늘 제작 지원은 오순이입니다. 오늘의 타프원 오순이입니다. 오순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오순이의 하루가 행복하길 바랄게. 오순아,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오길 바랄게. 잘 자, 오순아. 내 꿈꿔. 솔트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 다나잇입니다.
엔딩 시그널 끝나고 제가 오순이를 위한 엔딩곡 따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고막을 위해서 안 듣는 거 추천합니다. 잘 자요. 고요한 밤 찾아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오늘 하루 힘들었나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별빛 아래 속삭이는 나의 작은 위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꿈꾸길 바라요 그대